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빙하. 오늘은 밖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지금 밖에 날씨가 어떠냐면은 안경에 김이 서릴 정도로 덥습니다. 네, 전 걷는 게 또 루틴이에요.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어떤 거를 찾아내서 정리해서 조사해서 알려드리고 이걸 또 이렇게 전달해 드릴지 루틴이에요. 요새 좀 영상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또 직원분들이 마침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다른 사업들도 열심히 지켜내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루틴을 열심히 이어나가면서 젊은 분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좀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정권이 끝나긴 끝나는 거냐, 영구집권하면 어떡하냐, 법 바꾸면 어떡하냐, 더 할 수 있게 대통령을. 왜냐면 끝나면 깜빵 가야 되니까. 아니면은 이민을 가야 되냐, 이민 갈 돈도 없다, 뭐 목돈도 없다, 여태까지 이뤄놓은 게 없다, 이래가지고 답답하시겠죠. 공포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재명 정권 종말 시나리오 당연히 가지고 있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피스를 맞춰서 이게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에요. 제 새로 나오는 책 펀딩이 7월 31일 목요일까지예요. 그 펀딩 기간 끝나면은 펀딩 같이 해주신 분들, 그 조남이 책 앞에 들어가는 그 특수 책을 만드는 기간을 가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책이 이제 구매가 가능해지실 거예요. 한동안은 좀 안 돼가지고 펀딩 같이 해주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그 옆에 설명 영상도 있거든요.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 말고 다른 생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도 저만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중간에 소리를 좀 질러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간 티가 날 건데 지금은 좀 시기상조여서 제가 얘기 안 한 것 뿐이에요. 네, 그냥 얘기를 할게요. 너무 답답해 하시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고 뭐 총리랑 장관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도 저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인간들이 지금 자리를 싹 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인문학적으로 인간은 모방하게 돼 있어요. 여태까지 고위직이나 대통령 같은 거 꿈도 안 꾸던 사람들이, 왜냐면 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꿈을 꿉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가장이 개판이면 애들도 개판일 가능성이 올라가요. 비하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바가 있는데 민주당 내부가 지금 어떨까요? 지금 당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좀 더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정청래, 김어준 이런 사람들 힘이 막강하거든요. 라인도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이 사석에서 뭐 이러저러 하다가 형 그래봤자 이재명 미치잖아. 그런 분들은 이런 대화 하는 거 아시죠? 예. 그럼 발끈해가지고 야씨 내가 대통령 만들어준 게 누군데 그 감옥 갈 뻔한 거 야 내가 한번 해? 그러면 순간 그 밑에 있던 후배는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죠. 이 형이 우리 대빵인데 내가 넘버 2인데 그럼 내가 총리야? 아니지, 안 되지. 내가 전과도 있고 음주운전도 했잖아. 난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아차아차 어른 공장 무슨 생각이야? 지금 그깟게 무슨 상관이야? 나도 총리할 수 있겠구나. 뭐가 문제야? 그래 저 형 한번 부추겨보자. 형 이재명 딱가리지? 그래 봤자잖아 하다가 야씨 한번 해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꼴값 떤다고 하겠지만 이런 게 정치판이에요. 누가 위냐, 누가 고개를 숙이냐, 이 게임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나는 안 돼, 나는 거기까지는 아니야, 난 조용히 돈만 잘 벌면 돼, 나는 조용히 이 자리만 차지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언론, 뭐 경제, 정치 쪽에서 기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왜 가능해졌을까요? 예전이랑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도덕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한국이 이제는 도덕성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뭐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좀 이상해진 것 같긴 해요. 그럼 이런 기조가 계속 심해지게 되면은 계속 의견이 엇나가요. 이번에 그 장관 후보자 날리면서도 지금 엇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곁을 누가 지키냐 이런 걸로도 지금 말이 바뀌고 있고 해서 지금 일단은 정청래, 김어준 두 사람만 얘기했지만 잡음은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은 대통령이 끝나면 재판받고 깜빵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화영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가는 게?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나라가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는지를 몰라가지고. 이화영 씨는 어떨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대통령이 끝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사법권, 이 3권 다 장악했죠. 이유가 있겠죠. 법 바꾸면, 개헌하면 대통령 한 번 더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끔찍하시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이 이재명만 있을까요? 그래봤자 한국 대통령인데 솔직히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야 얘들아 노무현 다음에 문재인이 했는데 나 그동안 개고생했는데 그 다음에 나 아니야?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근데 이재명은 더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재명은 더 하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거기 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테크니컬하게. 그러면 슬슬 간을 보기 시작하겠죠. 야 대통령 10년은 심한 거 아니냐, 그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니냐, 아 그 사법 리스크 내가 나중에 치워주겠다, 나 한번 밀어주라, 이런 사람 나오면서 의견 엇나갈 수 있어요. 힘이 너무 거대해지면은 더 이상 뭉치지를 못해요. 분리된단 말이에요. 문재인 때도 그렇게 담합 잘 된다고 하다가 결국 분리됐어요. 이재명도 분리될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리되고 나면은 이재명은 흠잡을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뭐 개헌을 한다던가 아니면 나중에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 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은 같은 편이 무너뜨리기 되게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뭔지 아시죠? 여태까지 커버해준 사람들이 많고 리스크가 너무 많으니까 누군가 뒤에서 한 방 치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재명은 뒤에서 잘못 치면 그 사람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통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이거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확 틀어지는 타이밍이 언제냐, 큰 사건이 언제냐, 그게 이제 저 같은 애들이 목소리를 내는 이유예요. 그냥 조용히 먹고 살다가 나와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 정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국힘당은 아니에요. 국힘당 얘기 또 다음에 하고, 미국이야 미국. 모스탄 대사를 이제 비롯 특히 이제 트럼프가 부정선거, 중국 이런 거 정말 치를 떤단 말이에요. 지금 흔들리고 있죠. 관세 협상 흔들리고 있죠. 관세 협상을 한다고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양곡관리법도 있고 어쨌건 여태까지 표파리한 거, 그리고 예전에 FTA 소고기 이런 것 때문에 관세 협상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대기업 괴롭히고 있고 법인세 올린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서민들은 대출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다 틀어막은 상태에서 관세 협상을 하려면은 뭔가 내줄 게 없어요. 내준다고 해도 뭔가를 포기하고 내줘야 돼요. 여기서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 아, 저 사람은 역시 위험해, 대통령 한 번 더 하려는 것 같던데 내가 좀 해야 되겠어, 이거 충분히 가능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기류가 벌써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차차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이재명의 국제적 사법 리스크, 이건 절대 무시 못해요. 트럼프가 대놓고 이걸로 흔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흔드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재명 자체한테 시비를 걸고 계속 문제를 삼고 재판을 걸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란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모스탄 대사가 분명히 얘기했죠. 한국 국민의 일정 이상이 지지를 해달라. 뭐냐면은 트럼프가 외부에서 흔들릴 때 이재명 때문에 한국 망한다, 이거 우리 들고 일어나야 된다, 뭐 촛불을 들든 횃불을 들든 뭐 그런 게 있어야 미국이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거에서 이재명을 괴롭히는 걸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부정선거는 미국 법기관이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거기 소프트웨어 업체랑 아무튼 한국 선관이랑 다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 위조 신분증 한국 거쳐서 갔습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파고 파다 보면 이재명 나오겠죠. 그럼 이재명이랑 민주당 나오면 서로 꼬리 자르게 할 거예요. 이거예요. 그 지저분한 애들끼리 모여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바퀴벌레 떼가 있으면은 누가 잡으려고 하면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팔아 넘기려고 하겠죠. 원래 빨갱이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자체를 쥐어 흔들면 트럼프가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일정 이상 일어나 주면 전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그때를 위해서 그때 서로 등에 칼을 꽂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권이 날아가죠. 근데 그 다음 정권이 뭔지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정권은 아마 미국이 도저히 한국의 저 빨갱이 좌파는 안 되겠다, 보수 정권을 안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베스트 케이스일 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거 말도 안 되고 계엄도 정당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방향으로 어떻게 밀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참 역사적으로 많은 케이스가 아니라서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계엄에 얘기했던 게 다 일어나고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게 없으니까 지금 관세 협상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 가서 막 지지라고 난리를 치는 건데 많이 답답하죠. 이재명 정권은 정당성이 없어요.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도 좀 신기해 죽겠는데, 아무튼 그 내부에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건 시작됐어요, 여러분.
갈라질 수밖에 없고 중간중간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많이 갈라설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많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할 거예요. 누구 라인인지를 물을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한 번 더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싫어하는 거는 국힘당이 아니라, 왜냐면 국힘당이 지금 할 사람도 없으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여러분. 부정선거 있으면 이기기 어려워. 저번보다 더 세게 할 텐데. 그럼 민주당이 더 싫어하겠죠. 국힘당도 싫어할 건데 그때 인물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민주당이 더 싫어할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태클 걸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사건 사고가 있으면 더 흔들겠죠. 그리고 흔들리면 미국이 더 흔들겠죠. 그러면 그때는 국민들의 힘이 더 세지겠죠. 제정신 차린 국민들이요. 일정 수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알고 목소리를 계속 내주셔야 돼요. 제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원래 그냥 저는 제 일밖에 모르던 애인데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젊은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를 추천하겠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는 게 좀 빡세긴 합니다, 여러분. 네. 그건 차차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힘내세요. 혼자 아니세요. 괜찮아요. 목소리 냅시다. 힘냅시다. 다 잘 될 거고 다 지나갈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